예, 개장 30분 앞겨 남겨둔 상황. 오늘도 이항용의 뉴욕 앤 서울로 시작하겠습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코멘트 말씀드렸고요. 시장 반응, 또 위원님 생각 좀 코멘트해 주세요. 네, 저는 한마디로 오늘 이제 마침 그 기자들과 컨퍼런스 하는 걸 제가 라이브로 봤거든요. 네. 그때 느낌은 딱 이거였습니다. 결국 모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를 원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대감이 불발됐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은 결국은 금리는 내릴 텐데 굳이 뭐 다음에 또 내린다, 아니 올해 2번 내린다, 3번 내린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그리고 FMC 그 연준의 고유의 권한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거를 오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무슨 어떤 워싱턴 누가 권력자가 얘기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정도 일단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10년 7개월 만인가요? 금리를 첫 인하를 시작했고요. 어떤 중간 과정이 됐건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내릴 텐데 그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싱턴 압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다시 한번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로 트윗을 날렸습니다. 양적 긴축 중단은 다행인데 그건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던 것이 되겠고요. 또 한 번 역시 파월은 다시 한번 자기를 실망시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서의 그 압박, 뭐 대통령 직접 하던 문누시 장관이나 어떤 백악관 보좌진에서 하던 그런 내용은 계속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영향이 중요하겠는데요. 발언 직후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간으로 보면 동부 시간 2시 40분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바로 달러가 좀 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달러는 뭐 2개월 만에 또 최고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금값은 또 내려가는 모습 보여준 것.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상품이나 이쪽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시장 영향인데 시장 영향도 미리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은 3대 시장이 모두 1% 떨어졌는데 저도 앵커님이 얘기한 걸 저도 정확히 동의하는데 시장은 뭐 오늘 일단 장이 열리면 또 제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된 것은 가라앉혀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흥분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MSCI 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물론 환율도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MSCI 한국이 오늘 제가 잠시 전에 확인해 봤더니 1.5% 정도 떨어졌거든요. 우리 야간 선물보다 더 하락 반영했네요. 예,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반영할 수는 있죠. 예. 왜냐하면 유동성이 바로 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 파월은 정치권에서 압력 넣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또 대통령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연준 의장 뭐 해임 문제 이런 게 다시 좀 가능성은 적지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거 지난 우리가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해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장에서 뭐 이사로 강등시키는 그런 것들은 참모들이랑 사실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만일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하고요. 실적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애플은 강세인데 또 반도체주 AMD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애플은 어저께 실적 반영한 건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 뭐 대표 주장 중에서 오른 것 이거 하나겠습니다. 네. 애플 한때 4%, 5%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1조 달러 시대에 다시 근접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결국 한 2%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대로 웬만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월가의 반응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실적 발표 이전에 좀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BS와 모건 스탠리는 이미 목표 주가를 올린 바가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우리 새벽까지 나온 걸 보면 최소한 4군데 정도 증권사가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30에서 240을 올렸고요. 번스타인이 190에서 205. 시티가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205달러에서 250. JP 모건은 239달러에서 243달러로 옮겨놨고요. 늘 말씀드린 투자 의견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홀드 의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것은 퀄컴입니다. 주당 이익은 80센트가 나왔는데 전망이 76센트였고요. 그때 조금 넘어섰지만 매출이 49억 달러인데요. 전망 5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좀 부족했고요. 문제는 이제 4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컨센서스가 57억이었는데 43억에서 51억 달러에 불과했고요. 주당 이익은 1달러에서 75센트까지 줄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가가
4.8%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오늘 이거가 뭐 퀄컴 시간의 주가 때문에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왜 이런 투자 의견을 이렇게 그 가이던스 확 내린 거거든요. 이런 게 사례가 없는데 이거가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에서 아시다시피 퀄컴 이런 것들은 중국이랑 거래하면서 거기서 라이센스 받는 게 크지 않습니까? 매번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퀄컴 기준으로 보면 4분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 3분기인데 지금 중국과에서의 라이센스에 대한 계산은 0으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어찌됐건 화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아예 자기네 계산 안 했다 하면서 이것이 좀 충격적으로 시간에서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뭐 가장 특징주인데요. 또 좀 국내 기업과 연관 지을 만한 시점 기준으로 특징주를 좀 뽑아주신다면. 네, 오늘은 뭐 실적보다는 어찌됐건 금리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네. 오늘도 보면 10년물 금리가 조금 반등하는 듯하다가 그냥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내려가는 분명한데.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결국은 배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건 당연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리츠라 그래갖고 이익의 90% 돌려주는 겁니다. 그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쉽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월세 관리를 대신해 주면서 그 월세 받은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걸 바로 리츠라고 하고 있고요. 리츠가 이제 2017년 9월에 공식적으로 섹터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뭐 운송업종 그런 식으로 하다가 11개 중에 하나가 리츠 섹터가 생겼는데 그 섹터를 전체적으로 어우러서 사는 거가 ETF가 있습니다. 이게 XLR이란 것이 있는데요. 뭐 주가가 괜찮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연 3.38%가 나옵니다. S&P의 평균이 1.99%니까 그거보다 거의 1.5배 정도 나오니까 그만큼 관심 있겠고 이런 거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이제 리츠는 이제 활성화된다 여러 번 얘기하고 몇 가지 상장됐지만 큰 재미가 없는데 약간 성향은 비슷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거를 제가 방송이나 예전에 따기고 할 때 몇 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돈이 되냐라고 관심들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 거래가 제법 되고 이 주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짜리인데요. 여러분들 웬만한 주식 중에 이런 주식 차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이런 주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별로. 제가 말씀드린 거 배당 수익률이 5.80%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분배금이나 표현을 씁니다. 5.80%를 줄어드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 주요 투자 현황을 보면 아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공항 갈 때 여러분들 그냥 왜 이렇게 돈이 비싸다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9호선은 지금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호선 1단계 할 때 있었고요. 제일 흥미로운 것이 과천 우면산 도시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때 돈 뭐 2천원 얼마 내는 거 있죠. 비싸요. 네, 그런 것들 하는 게 이게 맥쿼리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특히 논산 천안고속도로는 저도 갈 때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비싼 돈을 모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맥쿼리 인프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쿼리가 호주 쪽 자금 아닌가요? 맥쿼리 인프라 그 지난번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아주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종목입니다. 주가는 꾸준히 오르면서 분배금은 꾸준히 주면서 관심은 별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관심 갖기 시작했고 뭐 주주 제한도 있고 최근에 주가 출렁임이 좀 있었는데요. 네. 관심 가질 만한 배당 수요나 안정적인 종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